자, 김영 종살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김영 종적격과 같아요. 자, 김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 누굴 따라간다? 딸을 종자, 칠살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극하는, 내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전부 나를 극하는 세력만 있는 거죠. 이렇게 살. 그럼 내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럴 경우는 그냥 백기 투항하는 거죠. 백기 투항하고, 나 당신 따라갈 테니까 그냥 나 그만 괴롭혀라 이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영 정살격인데, 이렇게 완전히 나를 포기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가끔 내가 스멀스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항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기운이 생기면 그렇죠. 그럴 경우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웜을 볼게요. 자, 자, 김영 종살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김영 종살격이라는 게 있다. 사주가 모두 살이다. 그 말이죠. 모두겠자. 사주가 모두 살이다. 즉 일간 이 하나를 빼놓고 이 일간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보다 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하나를 빼놓고 전부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간이 뭐다? 묵은 뿌리가 없어요. 자, 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를 극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금이다, 목이다. 그러면 뭐 여기는 금이겠죠. 금은 뭐죠? 신유술이죠. 신유술. 펜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신유술. 그러면 이 목이 가을에 태어나기 때문에 제철에 태어나지 않았죠. 또 지지에도 신금이 있어요. 그럼 뭐야? 뿌리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일주가 뿌리가 없고 묵은 뿌리가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뿌리가 있으면 힘이 있어서 내가 나를 버리려고 하지 않겠죠. 내가 나를 버리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등령을 했거나 득집했거나 인성이 있거나 비견겁제가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뭔가 힘을 써서 대항을 해보려고 할 텐데 도저히 그럴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일주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냥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이 버리고 이 종지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 이 지는 이 살을 받는 대명사겠죠. 그래서 그 살을 따른다. 격성되기 격은 뭐다? 아주 이루어지고 크게 귀하다 그 말이죠. 귀하다라는 것은 여기 살하고는 맞겠죠. 앞에 정제격에서도 대기라고 했는데 차라리 대부가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찬가지 이제 살이기 때문에 살은 관살이죠. 그래서 물론 관보다는 더 흉폭한 뭐 아주 어떤 성질이 난폭한 그런 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관이 오면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관은 행정관료라면 칠사는 뭐라고 했죠? 뭐 무관 이런 쪽으로 변방의 장수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관적으로 튈 수 있다. 그래서 격이 성립되고 되게 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여기에 뭐죠? 이 살을 극하는 거 뭐죠? 살이나 정관을 극하는 거 뭐예요? 식의죠. 식신이나 상관, 식극관, 그렇죠. 식극관. 같은 상관도 관상하죠. 어쨌든 이게 오면은 어떻게 일주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히던 세력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던 살의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내 대신에 누가 이것을 쳐주는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게 오면은 내가 스멀스멀 무슨 생각들 해요?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독립을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을 극하는 뭐죠? 식상이 오면 살을 극하는 식상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살에 나를 버리고 살에 따라가던 그러한 시대를 종식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시대를 열어보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자 그래서 만약에 유상식 자 상관과 식상이 있으면 즉 그런즉 칠살은 수재 극을 받는단 말이죠.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극을 받는다. 그래서 극을 받아서 불종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칠살이 나를 괴롭히던 칠살을 이게 뭐예요? 식상이 극을 해줘 버리죠. 이렇게
여기서 다 차단해버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슬슬 이 살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유인즉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은 살생인 인생아 그렇죠? 그렇죠? 이 살이 살생인 인을 생해주고 인은 나를 생해주죠. 그래서 살의 기운을 순화시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성이죠. 그래서 살이 순화시키면 뭐돼? 관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도 유인즉 인성이 있다고 하면 인은 뭐다? 이화 살을 화한다. 뭐예요? 살을 순화시킨단 말이죠. 설기시켜서 살을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화가 이제 설기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칠살을 순화시켜서 또는 설기시켜서 그렇게 뭐 또 그 순화시킨 힘을 뭐 어떻게 해요? 인성의 나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 칠살이 뇌가 있고 살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이 사이에 인성이 있으면 자 살생인 인생아 그랬죠. 살인상생 그랬죠. 앞에서 살인상생, 관인상생, 살인상생 기억나죠? 어쨌든 이 칠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순화시켜서 인성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인성이 있게 되면 그 인성이 살의 기운을 화해요. 즉 설계시켜서 순화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살의 기운이 빠져 있죠. 살의 기운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독립할 수 있는 거죠. 힘이 이 살의 세력이 강할 때는 내가 꼼짝 못하고 나를 그걸 했지만 내가 이 살의 기운이 점점 빠지고 인성으로 나를 생겨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힘이 세지면서 살의 기운이 점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살을 따라가지 않고 사주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스스로 세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정, 어쨌든 이런 경우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주 명조가 의류 갑신이 있는데 자, 이시랑 명시하라. 이시랑의 명이 그렇다는 거죠. 운은 기뻐요. 운은 기뻐한다. 어떤 운으로? 재관운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생은 뭐죠? 재생관, 재생살이에요. 그러면 재생관, 재생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살객이라고 했잖아요. 살의 기운을 키워주는 쪽은 좋은 거죠. 그래서 재성이 와서 재생살 또는 재생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성운이 좋죠. 그 대신 내 입장에서는 재성은 뭐예요? 내가 힘을 써야 되죠. 극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점점 나는 빠지고 그 다음에 칠살에 힘은 커지기 때문에 어때죠? 나는 김영정살하기가 딱 맞죠. 그래서 어쨌든 재성으로 흘러가는 게 좋고 관도 마찬가지고 관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살의 기운이 강화되면서 나는 점점 약해지죠. 불이 마땅하지 않다. 뭐가? 신앙하게 되면. 자, 우리가 신앙하면 뭐예요? 신앙과 기명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신앙과 기명은 반대다. 기명이라는 건 뭐다? 내가 신약해서, 너무나 약해서 나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점 이제 자아의식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명이란 말하고는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신앙하면 신앙해지는 것은 불이 마땅하지가 않다. 식신과 상관이 오면 즉우기 더욱 거래한다. 왜 그래야죠? 식신이나 상관은 뭐예요? 식극관 또는 상관 그러면 뭐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식신이나 상관은 관살을 정관이나 칠살을 극을 해요. 그러면 이 일사주 일간 입장에서는 뭐죠? 이 식상이 이 칠살의 공격으로부터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간이 보호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간이 힘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이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좀 설기시키긴 하죠. 아생식이니까. 그렇지만 이 식상이 뭐 어떻다? 관살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따라가지 않게 된다. 부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김영정살길이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재성, 김영정제격은 뭐죠? 우리가 그동안 주눅 들었던 남편이 엄마가 와서 말한테 대항하다가 혼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성이 와서 내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종제격이 아니라 이제 따라가는 걸 안 하려고 하겠죠. 또 김영 정살격에서도 뭐다?
내 대신에 혼내주는 보다 식상이 오면은 식극관으로 해서 이 칠사를 극해주는 식신이나 상관이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저기 독립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칠살이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니까. 또는 인성이 운이 와도 어떻게 돼요? 칠살의 기운을 빼버리니까 순화시켜 버리죠. 순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나를 공격하는 그 강도가 약해지니까 뭐야? 내가 다시 우뚝 서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우가 그렇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 보면 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전부 지지가 뭐예요? 전부 금이죠. 그러니까 금금목이니까 칠살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위에 을목이 있지만 간목도 있지만 자, 비견겁제가서 힘을 주죠. 그런데 간목이나 을목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지금 뭐 없어요. 다 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나무가 뿌리를 내고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못 자라겠죠. 나무 뿌리는 흙에다가 받고 있어야지. 이 금은 쇠나 바위덩어리를 보시면 큰 바위덩어리에 흙이 없는 상태에서는 뿌리를 내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는 이 지지가 전부 금이다. 거기 위에 뿌리가 내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을목이 그냥 따라가 버린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꼭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견이 두 개나 있잖아요. 겁재도 하나 있죠. 그러면은 천간은 목이에요. 지지는 금이고 그러면은 대항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볼까요? 지지에 칠살이 뭉쳐있다. 맞죠? 천간에 을목이 쭉 비견겁제가 많아도 무근이라서 힘이 없다. 그는 없죠. 그래도 좀 쉽게 자기를 포기하려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이 이렇게 강한데 어쨌든 이 여러 개가 있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목을 버리고 칠살을 따라가면 좋다. 기을 종살. 그래서 을목을 버리고 살을 따라가라.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